정시 확대에 따른 대입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25년도 입시, 지금 2023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정시에서 실제 비율이 40%가 이미 넘어갔죠.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돼버리면 수시 충원이라 이렇게 이월되는 이론까지 있기 때문에 50%가 정시고 50%가 수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방침이 보면은 더 늘린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한 60%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늘면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조금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조금 늘어나서 50%가 되면 사실상 60%가 정시고 40%가 수시가 되기 때문에 정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문이과가 통합되는 바람에 이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과거에는 문과 애들끼리 평가를 하고 이과 애들끼리 평가해서 거기서 등수를 나눠서 했는데, 이제 수능 자체가 문과이과 합쳐서 봅니다. 합쳐서 보고 내신도 합쳐서 보니까 등급이 문과 애들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이과 애들이 더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번 수능에서 보니까는 이과 애들,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나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의 수능 성적이 훨씬 높게 나오고, 학통을 선택한 문과 애들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문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과에서 3등급 하는 친구 또는 4등급 하는 친구가 문과로 가면 1등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그게 현실로 나타나서 실제 수능 점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문과에서는 대학을 가는데 굉장한 지장을 좀 받았고, 이과 애들은 골라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과로 건국대를 갈 건지, 문과로 경희대를 갈 건지, 이과로 뭐 예를 들어서 시립대를 갈 건지, 문과로 서울대를 갈 건지를 정하는 그 정도 느낌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도 굉장한 차이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정시 비율의 증가 추이를 한 겁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이제 올해 입시는 2023년이죠. 최근 3년간 이렇게 보여준 건데, 지금 보시면 제일 앞에 내용에서 보시면 여기 그 앞쪽에 보면 그 전에 고려대학교가 2020학년도죠. 2020학년도에는 15.9%, 330명이 정시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작년이죠. 2022학년도에 811명으로 실제 정시 비율이 전체 정원의 39.8%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요. 실제 정시 비율이 서울대가 제일 낮은 학교였었거든요. 근데 정시가 확대되는 비율로 281명이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385명으로 31.9%, 올해죠. 2023년도에는 461명으로 39.3%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시의 비율은 자꾸 증가하고 있고요. 이번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의 기조도 정시를 더 늘려야 된다. 수시보다는 정시가 더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갖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정시가 더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늘어나지 못합니다. 뭐 정시 100%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까지 늘 수는 없을 거고, 여기보다 한 10%까지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시 비율이 40.7%, 28.3%였던 것이 40.7%로 아마 내용 보시면 고려대, 성대, 중대, 경희대, 연대, 서강대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정시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조는 계속 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원이 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도 보겠습니다. 자연계열도 보겠습니다. 자연계열도 보시면 고려대학교가 248명이 2020년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819명으로 이게 몇 배인가요? 뭐 3배, 4배 가까이 늘고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 381명이었는데 728명으로 거의 2배죠. 2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시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배 가까운 비율로, 원래 그 전체로 봐도 29.7%에서 42.8%로 2배 가까운 숫자가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거기다 하나 더, 수능에서 문이과가 통합됐다는 것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이렇게 차이를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과 애들이 또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 의대하고 올해 약대가 처음 늘어났거든요. 올해 약대 2022학년도에 약대가 처음 들어가면서 여기 그 숫자를 한번 보시죠. 정시고요. 2020학년도부터 요때까지 15,000명씩 정시 비율이 15,000명씩 하던 것이 17,000명으로 정시에서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이때 고3 숫자가 사실상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늘어난 거고요. 거기다가 약대가 9,000명이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원래의 숫자가 지금 약대 가려고 하는 애들은 새로 갑자기 증가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정시 쪽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의대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약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 갑자기 는 이유는 얘네들은 원래 뭐였냐면 과거에는 서울대 화학과나 생명공학과를 가려고 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연대나 서울대 화학과 쪽 가려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약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시에서 아주 최상위권 친구들, 이건 없던 전형이 갑자기 생긴 거니까 아주 최상위권 9,000명이 이과에서 9,000명이 약대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과였다면 내 앞에 10,000명 정도 되는 정시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애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걔네들 다 약대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자 숫자에 변동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과에서 대학을 갈 때는 그 실제 평균 표준 점수보다 사실상 낮게 대학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생깁니다. 수능만 좀 어느 정도 점수만 맞춰주면 이런 상황이 올해 이렇게 딱 생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정시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조는 계속 갈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과 애들은 최상위권은 의대 약대 증가해서 그쪽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중간권 애들은 문이과랑 경쟁해서 문과 쪽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뭔가 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문과 애들은 어차피 안 되잖아요. 상위권 애들은 이과 애들이 들어오고 사실상 계열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고 하니까 문과를 지원했던 친구들이 대학을 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현재 자꾸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친구들은 취업도 어렵잖아요. 나중에 졸업하고도. 그래서 점점점 과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축소되고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 때문에 사실상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그 교육위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과 애들이 너무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안 하는 걸로 원래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놨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그대로 갑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선택 재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문과 이과가 왜 자꾸 통합됐냐라고 처음서부터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문과인 경우에는 수원, 수투, 학통을 선택적으로 받고 실제 이런 과정으로 문과 애들끼리 그 평균을 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과는 또 이과죠. 기하나 뭐 미적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씩 뽑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이 선택을 뭘 하든 간에 관계없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수학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저기 이과형은 저기 수리가형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수리가형이라고 해서 수원, 미적, 학통 뭐 이렇게 해서 가형을 본 친구들만 따로 내신이 있었고요. 문과 애들은 수리나형이라고 해서 수학, 수투, 학통을 해서 나형을 본 친구들만 따로 이렇게 시험을 등수를 매겼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0 올해 들어간 애들은 수원과 수투를 공통으로 보고 미적분, 기하, 학통을 선택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걸 선택으로 넣었는데 요 수원하고 수투 요거를 보내든 걸 중심으로 기하, 학통, 그 다음 미적의 그 분산, 점수를 산출을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적분 선택한 친구가 수원, 수투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 등급을 높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학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수원, 수투를 못 보면 황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표점을, 그러니까 점수를 낮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계산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과에서 준비했던 친구들은 만약에 수원수투를 좀, 아무래도 미적이나 기하를 한 친구들이 수학을 잘할 테니까 수원수투를 잘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훨씬 더 1등급을 많이 주는 거고, 문과에서는 1등급을 조금 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문과에서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있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이라든지 사탐 같은 경우도 과학은 표점이 높게 나오고 사탐은 표점이 좀 낮게 나와서 두 가지에서 이과 애들이 좀 유리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거 표를 봐가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표를 보기 전에 실제 가능 등급이 얼마나 되는가. 그럼 도대체 서울대를 가려면 수능에서 몇 점을 맞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데 대한 표를 제가 여기 보면 인문계열 따로, 자연계열 따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98% 수능에서 98% 그리고 이제 누적이죠. 인문계 누적 점수인데 요걸 중심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수능에서 98% 되는 친구들이 서용고를 간다. 그러니까 2% 되는 친구들이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1등급이 4%까지요. 1등급이 4%까지고 관악 지역에서는 실제 수능 점수가 조금 더, 그러니까 내신이 더 유리하게 나와요. 수능을 좀 못 본다는 얘기니까 사실상 수능으로 서영고 가기가 쉽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95%까지가 서성하니, 그러니까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대는 중경외시, 그다음에 교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 중경외시급의 수능에서는 교대가 여기 라인에 들 겁니다. 퍼센트는 93%까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 건동, 홍숙, 국숭, 세당, 광명상가. 건동, 홍숙은 건대, 동대, 홍대, 숭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광명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아이들이 보는 거고요. 최소한 인서울권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77%까지는 들어야 실제 인서울권의 가장 낮은 학교까지를 붙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한 23% 범위 내에 드는 거고 퍼센트로 치면 3등급이죠. 3등급 이내에 들면은 실제 인서울권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재수생을 합친 거고 올해가 중요한 건 작년하고 좀 다른 게 올해 입시를 치렀던 2022학년 입시를 치렀던 친구들은 수능이 늘어났잖아요. 애들이 인구 수가 그 정원 자체가 한 2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트가 상당히 내려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아마 인서울권도 아마 89%대 이 정도에서 끊어졌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늘어나서 그만큼 등급도 내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98% 여기는 의대죠, 의대. 의대가 끝나야 서울대가 시작되는 거니까 의대가 98%, 여기는 서성안인데 여기는 이제 서영고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서성안이 중경외시, 건동수, 국숭세단, 광명상가, 인서울 이렇게 지방 국립대까지인데 이쪽은 인서울권이 여기서는 인서울권이 그 77% 범위 내인데 여기는 77%면 광명상가까지 아이들이 실제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 전체가 좀 많이 내려갔고 모의고사에서 내가 몇 등이냐에 따라서 이 커트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정한 거지 실제는 학교 과에 대해서 달라요. 어떤 과들은 실제 고대는 서울대보다 높은 과들도 있고 뭐 국민대 같은 경우도 더 다른 대학도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맞춰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개략적으로 이 정도 되면 이런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어느 대학을 가는지 일단 개념이 안 서요. 개념이 안 쓰니까 개념에 대한 부분을 잡는 거고요. 관악지역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수능보다는 관악지역의 내신이 1등급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수능에서 1등급이다. 아니 그 학교에서 1등급이나 학교에서 2등급이다 라고 하면 2등급이면 한 10% 되는 거잖아요. 실제 내신으로 치면 10% 안에 드는 게 2등급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2등급이면 여기처럼 중경외시 라인 정도나 건홍동수간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수능을 보면은 한 등급 차이 나니까 80% 정도까지밖에 안 납니다. 여기.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수능에서는 여기 광명상가나 인서울 정도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애들이 생각보다 요 관악구, 금천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구로구. 요 세 개 구 아이들은 실제 수능 등급보다는 한 등급이 그러니까 수능 등급보다 내신이 한 등급 위죠. 한 등급 위고 실제 수능도 한 등급 밑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수생을 다 합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부를 많이 잘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더 잘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신도 더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이요. 이건 이제 정시 등급하고 교과 수시 지원 등급을 보겠습니다. 자, 교과 수시 등급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수시를 지원하는 방법이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학교 내신이 몇 등이냐? 그럼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 걸 교과 지원이라 합니다. 자, 여기 교과 지원이고요. 학생부 평균 등급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게 1.2등급서부터 쭉 중앙대가 1.8, 서울시 1.6, 이렇게 한양대 1.7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거의 중경외시까지는 다 1등급대가 돼야지 학생부 교과로 붙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좀 너무 낮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서울대를 1.2가 가고 1.3이 갑니까? 1.0이 갈까 말까 한데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있어서 저 점수가 돼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못 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어서 내신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 사실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옛날에 특목고가 좀 세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이 없어지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능 최저가 없는 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정시가 확대됐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노선으로 다 수능 최저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수능하고 교과 전형을 같이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세울 때 수능 최저 플러스 교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시를 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렇게 시립대가 있지만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거의 3.5등급도 교과로 붙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가 있어서 그래요. 서울여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3.5등급도 수능 최저를 맞추기만 한다면 교과 내신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좀 안 좋아도 한 3.3등급대가 돼도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안 된다 쳐도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하려면 뭐 챙길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학교 교과 세특도 챙겨야 되고 독서 넣어야 되고 진로 활동도 맞춰야 되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렇다면은 교과 전형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내신이 3등급이야. 이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넣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이게 돈죠. 굉장히 많이 돌거든요. 거의 300% 가까이 돌거든요. 돌기 때문에 충분히 붙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방식을 약간 다르게 가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점차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교과 전형 이 숫자도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는 학교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요게 수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시는 수능 그리고 내신은 조금 들어갑니다. 지금 서울대나 이제 고려대 이런 데도 내신이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약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시하고 수시가 다 이런 방식으로 전차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에서 등급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거의 비슷하죠? 수능하고 내신이 거의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여기서는 평균 등급이 1.8이지만 여기 2.3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거의 수능하고 내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등급 친구들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밑에 대학도 돼요. 경희대, 이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서울과기대, 광운대. 교과서 이거 보이시죠? 예, 굉장히 낮죠, 이런데.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가 맞춰져 있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이게 평균 등급이잖아요. 커트라인이 아니잖아요.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저거보다 낮은 친구 합격했다는 뜻이거든요. 수능 최저가 맞으면.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예요. 방식을 약간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 상에다가 저희는 이제 UA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거기다 넣어서 실제 돌려보면은 실제 가능한지 추합이 되는지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준비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내신을 챙겨가면서 하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등급이 또 낮은 대로 또 방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자, 2022학년도 경시 교차 지원으로 나타냈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입시 전문기관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시 지원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서강대는 이과에서 문과로 지원해서 붙은 학생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서강대 문과의 학생 중에 60%가 이과를 보고 문과로 합격이 된 거예요. 40%만 문과에서 문과를 넣은 거죠. 지금 수학의 고득점 이과생이 문과로 몰려 첫 수능에 문과생의 타격 확인이라기보다는 거의 멘붕 상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60%, 56% 이게 보기에 그런 거지 실제 내가 가려고 하는 정원의 절반 이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의고사 볼 때랑 완전 다른 거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엄청난 차이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나 건대의 스마트 IC 융합부를 붙었던 친구가 고려대 통계학과를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대를 갈 건지 고려대를 갈 건지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바꿀 가능성이 있겠죠? 통계학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기 보시면 경희대 물리학과나 건대 컴퓨터공학부 요걸 가려고 하는 친구가 연세대를 넣는 겁니다. 이것도 해볼 만하죠? 그 다음에 건대 화학과나 홍익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가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그러니까 중어중문학과면 완전 문과인데도 이렇게 바꿔간다는 거죠. 애들이. 실제 바꿔서 붙은 사례들이에요. 이게 신문에 나온 거고요. 숭실대 건축학과나 서울과기대인데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심지어는 국어국문학과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바꿀 수 있겠죠. 이러면 사실 나는 문과인데 이과에 수학을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만약에 바꿔서 이과 수학 공부한다고 안 돼요, 그거는. 만약에 1학년이고 수학을 좀 잘한다, 그러면 바꾸고 되겠죠. 그런데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확통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중간에 바꾼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 차이가 얼마나 나요? 한양대 경제학부하고 동국대나 국민대학부. 이건 참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춘천교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경예시급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여대 디지털 미디어학부인데 여기도 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난 차이를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거의 지금 저희 그렇게 상담을 해보면 문과 쪽 지원하는 애들이 재수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바꿔야 되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문과인데 과학 선택을 다시 거꾸로 지금 해서 막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수학은 당장이 안 되는데 과학은 할 수 있잖아요. 과학 선택을 미리 해갖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점수 차이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 이후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고요.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지만 안 바꾸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바뀔 때까지 한 5년 남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 그 국어도 마찬가지로 문과 애들하고 이과 애들이 하는 거에 대한 거죠. 문과는 화법과 작문을 하는데 86점이 커트고요. 이과는 84점이 커트고, 확통하고 미적도 문과는 90점이고 이과는 88점이 커트입니다. 뭐 이거 갖고는 크게 잘 못 느끼겠는데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지금 그 통합 전에는 이과에서 1등급이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하고 문과를 따로따로 해서 문과 애들이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눠주면 원래 문과가 훨씬 더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문과의 4%가 13,000명이었고 이과는 7,000명이 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는. 근데 올해 갑자기 바뀌면서 얘네가 2배 늘었습니다. 15,000, 2배 넘게 늘었죠. 근데 얘네 13,000명이 2,000명 됐습니다. 11,000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자리는 누가 가져갔냐면 이과 애들이 가져간 거죠. 어차피 등급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과에서 1등급이 훨씬 많아지고 문과의 1등급이 거의 사라진 거죠. 2등급도 볼까요? 2등급. 1등급만 그런 게 아니라 2등급 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죠. 2등급도 똑같이 옛날에는 19,000명이었어요. 통합전에는 4만 명, 2만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3만 명에서 9,000명 됐습니다. 이거 합쳐도 작년에 1등급 다 합치면 11,000명인데 그전 통합되기 전에 1등급 숫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점수도 낮게 나왔고 이과 애들이 또 문과로 넘어가는 상황도 생겼고 점수 낮게 나오고 넘어가는 상황도 생겼으니까 이건 진짜로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학이잖아요. 수학. 이걸 지금 제 수학 얘기고요. 수학이 기하나 미적분 선택한 숫자가 더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전체 증감률이 여기 보시면 2배 가까이 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 2, 3등급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등급에 상관없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 생각에는 1학년 때 아직 결정 안 했으면 그냥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하나 정도 하든지 뭐 어쨌든 둘 다 공부를 해보든지 해서 이과 공부를 하고 나중에 문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고3은 안 됩니다. 고3은. 2학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1학년은 바꾸는 게 나을 거고 고3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그 과학탐구나 사회탐구, 탐구도 그렇습니다. 원래 문과는 사회탐구만 했고요. 사회탐구만 했고 이과는 과학을 이제 탐구를 했습니다. 이과를 하는 경우 과학탐구, 문과는 사회탐구인데 여기 보시면 표점이라고 해서 만점을 받았을 때 등급입니다. 문과는 만점을 받아도 66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과 윤리를 만점을 받으면 점수로 66점을 주는 건데 이과는 77점까지 74점, 70점대를 줍니다. 그럼 이 점수 차이가 몇 점이죠? 이게 한 8점 이상 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요? 1, 2점 갖고 나가고 한 8점 차이 나면 대학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과학을 선택을 애들이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수하는 애들이 과학 선택을 하고 있어요. 과학은 2과목 선택하고 외우면 되니까 생물하고 지구과학 하고 있어요. 여기. 그럼 이게 몇 점이에요? 이게 66에서 77점이면 두 개만 합쳐도 지금 거의 10점 정도가 과학 선택한 친구가 더 높게 나오죠. 똑같이 만점 받았을 때. 그럼 같은 등급이라고 치면은 실제적으로 10점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건동 홍숙에서 그 위에 중경외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중경외시가 오늘 그 이상도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과학 선택으로 바꿔주는 성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수능 선택할 때. 지금 과목에서 그러니까 내가 수시를 넣을 때는 문과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문과 계열 공통, 계열 과목이 많으니까 문과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 수능을 넣을 때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한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나면서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지금 요걸 이제 알고서 사실상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변화가 지금 있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올해는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어차피 했던 친구들끼리만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년 점점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점점. 못하는 친구들만 남고 잘하는 친구 오게 되면 이게 표점이라고 해서 평균으로 애들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 깊게 꼭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시 확대에 따른 전략은 여전히 교과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종과 비교과가 거의 이제 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종 준비는 교과 세특으로만 해야 될 거다. 정시 확대로 수능이 중요해졌고요. 국영수가 지금 선행이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5년도 이후의 방향은 앞으로 방향이죠. 앞으로 방향도 여전히 수능의 영향력은 강해졌고요. 내신의 영향력은 강해졌습니다. 대신에 비교과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봉사활동, 그 다음에 뭡니까?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뭐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독서는 교과 세특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여전히 중요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중심으로만 평가된다. 됐고, 학생부 요소 중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에서 수시때 뽑을 때 블라인드예요. 어떤 학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형 자사고만 좀 구별이 되고 광역 자사고들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전국형 자사고를 제외한 광역 자사고는 원래 자사고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떨어졌다. 강남 학교 애들이 좀 많이 여기서 좀 타격이 있는 거죠. 같은 점수라도 쳐도 강남 애들은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맨날 폐지한다고 하긴 했는데 약간 축소는 될 것 같지만 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 전체적인 그 정시 확대에 따른 변화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중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또 질문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